로버트 기요사키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CBDC는 앞으로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CBDC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한 개인의 자유가 말살당한 전체주의 국가의 도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연준이 시행키로 한 디지털 달러가 금융노예제와 정치적 폭정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연준은 7월부터 패드 나우라는 즉각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금융기관 간 거래에 CBDC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이자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로널드 디센티스는 펜실베니아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CBDC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극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디지털 달러가 미국의 금융자유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곧 임박한 CBDC 시대를 앞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CBDC의 작동 원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CBDC 사용자의 모든 기록을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구조인 것이죠.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대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BDC 사용자의 구매 내역과 소비 패턴, 사용자의 동선과 타인이나 거래처와의 접촉 사실 등이 모두 기록되고 저장됩니다. 그러니 검은 돈, 나쁜 돈을 잡아내는 데는 아주 좋은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국민들의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침범하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국가들은 국민들을 강하게 통제하고픈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탈중앙화된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금은 그 기능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것이 금이니까요. 바로 이 점이 금과 비트코인의 비슷한 점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니까요. 아프리카의 인권단체들은 독재 정권의 감시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들이 인권단체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바람에 찾아낸 자구책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독재 정부의 감시를 피해 인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은 금과 비트코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난리통에도 화폐의 역할을 해줄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들에서보다도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물가가 폭등하면서 법정 화폐의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하루에 8%씩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그 다음 날 돈의 가치가 92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하루에 8만 원씩 지갑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주 작게 자른 금이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 지구상의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긴박한 상황들이 외부 세계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폐의 팽창과 수축, 그리고 신용의 창출과 그 회수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더 빠르게 자산이 확대되고 빈자는 더 빠르게 자신의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금융 지배자들에게 CBDC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제로금리와 테이퍼링을 거칠게 핸들링하기에 이 CBDC는 아주 적합합니다. 최적의 디지털화가 화폐에 탑재되면 모든 은닉되었던 현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큰 화두였던 이 화폐 개혁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개혁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법정 화폐의 가치가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원화 가치의 급락은 CBDC로 인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되는 무역 적자, 반도체 산업의 퇴조, 금이 부족한 한국은행의 준비자산 구조 등은 원화 약세를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CB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준비는 다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다만 시중은행들과의 조율, 갑작스러운 디지털 법정화폐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 등을 고려해서 시작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처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과 은과 암호화폐를 보유하라고 말씀이죠. 다가오는 화폐 변혁의 시기에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법 체계를 만드는 중입니다. 홍콩은 최근에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수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도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탄압받는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들이려는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화폐 춘추전국 시대는 동서양과 여러 블록의 이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제가 금을 강조해온 제가 비트코인으로 갈아탔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금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의 효용성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는 거냐? 아닙니다. 한 번 더 큰 폭의 조정이 오면 그때는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